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을 궁금하시죠?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마이닝이라는 것은 이제 뭐 예를 들면 금광에 가서 금을 채굴하는 캐는 게 마이닝이에요. 데이터 마이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데이터 마이닝의 한 분야인 텍스트 마이닝의 개념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텍스트 마이닝 굉장히 많이 쓰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SNS를 많이 하실 텐데요. 뭐 이런 SNS 상에서 대개 문자로 주고받죠. 그 문자에 어떤 독특한 패턴 같은 것을 분류해서 뭐 소비 심리를 파악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텍스트 마이닝에 해당됩니다. 자, 데이터 분석하면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나 지식을 추출하기 위해서 데이터로부터 사실이나 관계, 어떤 동향, 트렌드죠. 그 다음에 패턴이면 뭔가 어떤 그룹으로 묶을 수 있는 정해진 틀을 말하죠. 이런 것들을 발견해내는 과정을 우리가 데이터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목적은 뭐예요? 정보나 지식을 추출하는 거죠. 그러면 정보나 지식을 추출하는 방법은 크게 나눠서 연역적인 방법과 기납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납적인 방법은 뭐냐면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결과를 유추해내는 겁니다. 그렇죠? 입력을 가지고 처리해서 결과가 나오는 과정을 순서대로 차곡차곡 발견내는 거고요. 연역적인 방법은 관련 이론이나 문헌이나 전문가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결론을 먼저 꺼내놓고 그 결론에 돌아다니는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이 연역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데이터 분석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은 디스크립티브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 사실 파악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단하는 겁니다. 즉, 다이그노스틱 아날리스를 해서 어떤 상황에 대한 진단 분석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2가지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레딕티브 아날리시스가 있어요. 이것은 예측하는 거예요. 미래 또는 결과에 대해서 예상하고 예측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3번째는 프리스크립티브라는 방식이 있어요. 이 프리스크립티브 아날리스는 해낼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디스크립티브 하는 방식, 다이그노스틱한 방식, 프레딕티브한 방식, 그 다음에 프리스크립티브한 방식, 이게 4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 4가지 유형을 통해 정보를 생성하고 그 정보에서 지식을 뽑아내는 일이 데이터 분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요한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먼저 프레딕션이라고 하는 예측이에요. 예측.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관측되지 않은 변수의 미래값을 평가를 해내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예측을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일기예보, 예보라는 거,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이 시점 또는 뭐 어제, 연관성이 있겠죠. 어제의 날씨하고 오늘의 날씨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수를 추가해서 그래서 어떤 상황으로 뭐가 바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내놓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종속 변수가 연속형이에요. 연속적으로 변하는 거죠.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분류가 있어요. 분류. 이것은 서로 다른 그룹에 속하는 객체의 예가 주어져요. 그러면 그 객체의 속성을 사용해서 모델링, 어떤 특정한 그 값이라고 할죠. 모델을 만들어 놓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객체의 그룹을 예측하는 겁니다. 자,
어떤 모델 A라는 연필이라는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뭔가 길쭉한 기둥 같은 게 들어왔어요. 이걸 연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연필 이외의 것으로 볼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겠죠. 분류할 수 있겠죠. 그죠?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대한 거를 우리가 분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분류에 해당되는 것은 종속 변수가 범주형 변수로 어디에 포함되는 그런 변수로 됩니다.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군집화죠. 이것은 유사한 속성을 갖는 객체들을 묶어서 전체 객체들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라고 하는 거예요. 클러스터. 대표적으로 무슨 뭐 첨단산업 과학기술단지, 이거는 과학기술을 할 수 있는 클러스터가 된 거고요. 또 농공단지 하면 농업과 관련된 회사들을 모아놓은 클러스터가 되겠죠. 그죠? 유사한 성격의 것들을 모아놓은 그런 것들이 군집화, 클러스터링이 되겠습니다. 자, 연관 규칙을 도출한다. 어소시에이션 룰이죠. 그래서 데이터에 숨어있는 항목 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겁니다. A 물건을 산 사람은 B 물건을 산다와 같은 그런 간단한 규칙을 도출해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예측, 추정, 군집화, 연관규칙, 분류라는 것들은 네 가지가 서로 상호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부분들이 영역이 있죠. 추정과 분류에는 예측이라고 하는 그런 공통분모가 있을 수 있고요. 추정과 군집화에도 어떤 공통분모, 교집합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이 이상과 같은 그런 predictive estimation이라고 하는 예상한 것, 예측치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겠죠. 이것은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관측되지 않은 미래의 값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 값만을 가지고 일정한 정형을 만들고, 이게 패턴이에요. 그걸 가지고 현재의 값을 이 패턴에 적용한 다음에 미래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해내는 겁니다. 서로 다른 객체의 속성에 따라서 어떠한 객체가 어느 그룹에 속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겠죠. 자, 에어컨 판매량을 예측한다 하는 것은 프레딕티브 에스티메이션이에요. 자, 작년에 무지하게 더웠어요. 그리고 올해 일기예보를 해보니까 상당히 올해도 더울 거라고 예보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판매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죠. 과거의 값과 현재의 예측값을 반영을 시켜서요. 또 A 회사가 부도가 날지 안 날지를 예측하는 거, 이런 것도, 이거는 이제 예측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회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이 어느 상태에서 부도가 난다, 부도가 난 기업, 부도가 나지 않을 기업, 이런 것들은 약간의 프레딕티브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분류의 기능이 들어갑니다. 자, 주가를 예측한다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프레딕티브 에스티메이션과 프레딕티브 클래시피케이션 둘 다 들어가는 거예요. 둘 다. 자, 이런 데이터, 특히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기법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통계와 관련된 것, 당연히 뭐 분산이나 상관관계나 평균이나 뭐 이런 기초적인 통계 이론들이 적용돼서 기술 통계 분석에 활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에는 뭐 인공신경망 AI죠. 또는 의사결정나무 분석이라고 하는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그 다음에 어소시에이션 룰, 연관 규칙이죠. 이런 것들이 데이터 마이닝에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텍스트 마이닝과 딥러닝 기법,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크 분석, 이런 것들이 다 빅데이터 분석 기법들에 해당됩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것은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에요. 자, 대용량의 정형 데이터, 일정한 틀을, 형식을 갖고 있는 데이터죠. 정형 데이터라는 것은 이런 정형 데이터로부터 데이터 내에 존재하는 관계, 패턴, 뭐 규칙, 이런 것들을 탐색해서 모델로 모형화하고 샘플 같은 거, 모델 같은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 모형화를 통해서 유용한 지식을 추출하는 그런 과정이 데이터 마이닝입니다. 그래서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그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실시합니다. 그림에 보신 것처럼 스트럭처드 데이터, 이게 정형 데이터입니다. 이것에서부터 이 데이터를 가공하면 인포메이션이나 또는 지식이 추출되겠죠.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 사용자 또는 원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어떤 내용을 뽑아내는 것이 이제 디시전, 결정이에요. 결론입니다. 자, 이와 같은 데이터 마이닝에서 이런 기법들이 도입되게 된 그 배경이 있을 테죠. 그 배경에 대해서 살펴본 건데요. 일단 컴퓨터 파워, 컴퓨터의 처리 능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갖고 있는 CPU의 연산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상당히 높게 향상되면서 데이터를 이용하는 모델링이 아주 쉬워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계적 기법과 기계학습 방법을 접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식 추출에 여러 가지 용이한 방법들 및 툴들이 이제 개발되고 적용되기 시작한 거죠. 뭐 딥러닝 같은 것도 그것 중에 하나예요. 수많은 바둑 기보를 입력을 시켜놓고 그 중에서 현재 바둑을 둬야 할 이 자리에 맞는 데이터를 분석해내는데 이 인공지능 딥러닝을 쓴 거잖아요. 그죠? 알파고가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데이터 수집과 관리 능력이 향상됐습니다. OLTP 환경으로 인해서 데이터의 수집 비용이 낮아지고요. 또 데이터 관리에 필요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그 기술이 모든 산업 전반, 생활 전반에 깊숙이 활용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데이터 마이닝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화면을 좀 확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위에 뭐예요? 비즈니스 이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Understanding of Business Issue예요.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먼저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모아놓고 또는 웨어하우스에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샘플링을 하죠. 샘플링을 하고 그 다음에 취사 선택합니다. 셀렉션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비교하면서 목표로 하는 데이터, 타겟 데이터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정제, 데이터도 오염된 데이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클리닝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전 전처리를 합니다. 전처리해서 어떤 오류사항이나 또는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또 중복 데이터 같은 것을 사전에 처리를 하는 거죠. 전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공된 전처리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변환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탐색 같은 것들이 과정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해서 익스플로드된 또는 변환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모델링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정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패턴 또는 학습된 모델을 만들고요. 러닝 모델을 만든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레포팅 또는 시각화하는 거예요. 보고서로 만들거나 시각화해서 지식으로 창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이 모두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의 어떤 과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단계적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과정, 여러분 혹시 모르는 용어나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여러분 메모에다가 이 학습이 끝나시고 난 다음에 찾아서 확인을 하셔야 해요. 여기서 혹시 모르는 용어가 나왔다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시는 것보다는 인터넷 검색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저에게 게시판으로 질문한다든지 하셔서 확실히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이 절차상에 나오는 10개 정도의 용어들이 있는데요. 이것들 실제로는 그렇게 어려운 개념들이 없어요.